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한국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10월 10일 대만에서 쌍십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쌍십절을 앞두고 오늘은 한번 쌍십절이 어떤 날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타이완의 쌍십절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은 대만의 국경일로서 십자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쌍십절이라고 부릅니다. 쌍십절은 1911년 10월 10일에 그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를 타도를 목표로 발생한 신해혁명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911년 10월 10일에 신해혁명이 이제 일어났고, 또 1912년에는 중화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중화민국이라는 것은 청나라가 그동안의 왕조 시대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중국의 왕조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그 왕조 국가인 청나라가 타도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다 없어지고 중화민국이라는 이제 그 현대 그 국가가 건립된 그런 해입니다. 서구 열강의 각축으로 이제 기울어져 가던 청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신해혁명의 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혁명 세력은 이제 순식간에 전국에 파급되면서 그의 모든 성에서, 중국의 모든 성에서 호응하여 국군이 쇠퇴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순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문, 중국어 발음을 하면 순원. 이 순원이 이제 신해혁명의 지도자로 추대가 되고, 국호를 중화민국이라고 이제 칭하고, 남경에 이제 중화민국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대총통으로 손문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 손문은 혁명정부의 과제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민족과 영토와 군정과 내치, 재정의 통일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시대총통에 이제 취임한 순원은 이후에 공화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에게 원세계에게 청나라 조정을 대위시키고, 남경에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임시대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해 주겠다,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남북화의 때부터 이제 속셈이 있었던 그 위안스카이는 이를 승낙하고 군과 군정을 이제 군정 양권을 장악한 후에 선통제를 그 청나라의 청나라를 이제 퇴위시켰습니다. 그 황제를 퇴위시켰습니다. 그때 황제가 부이였죠. 부이. 예. 그래서 이제 이로써 청나라는 268년 만에 막을 내리고, 멸망한 황조의 마지막 황제가 부이인데, 부이가 퇴위를 하게 됩니다. 부이 퇴위는 말하자면 위안스카이가 이제 퇴위시킨 것입니다. 위안스카이는 국호를 이제 중화제국이라고 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1914년에 그 중화민국의 기본헌법인 중화민국 약법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행정상 이제 순원이 남경에다가
정부를 세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행정상 남경에 정부를 세우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북경에다 정부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문이 제시했던 또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안스카이는 가 구성한 내각의 책임제란 그 정당 정치는 정당이 난립하면서 또 정당다운 정당도 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위안스카이가 이제 대총통에 취임한 이후에 북경에다가 이제 정부를 세웠고, 또한 뭐 이렇게 책임제, 내각 책임제라는 이런 정당도 제대로 발동을 못하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다가 북경에 이제 정부를 옮긴 이후에 북경의 구관료 세력들이 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뭐 동맹회 회원들조차도 공개적으로 반혁명 세력과 타협하면서 혁명 정신을 일으키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당의 이합 집산들이 계속 혼란을 야기시켰고, 당 내각도 이제 위안스카이 임시 대총통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와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혁명 시대의 종말로 이어지면서 중국 대륙은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군웅할거에 이제 난세가 또 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위안스카이의 리더십에 크나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순원의 큰 뜻을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순원의 큰 뜻을 이어받은 장개석이 중국 대륙을 중화민국으로 통일을 하고 신해혁명 기념일인 쌍십절을 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이제 퇴위를 한 거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하다가 퇴위를 해버리고, 장제스가 이제 대륙을 그때 이제 바로 통일을 하고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은 군벌과 중국 국민당 내부의 각 파벌들이 또한 다시 각축을 벌이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1920년에 창당한 중국 공산당까지 세력을 키워내면서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의 장개석과 공산당의 나중에는 이제 모택동이 계속 내전 상태가 굉장히 길었죠. 이제 1920년에 이제 공산당이 창당한 이후부터 계속 이어졌고, 이것이 거의 5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이제 1949년도에 이게 결판이 난 것이죠. 이후에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치열한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49년도에 공산당은 최종적으로 국민당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49년 10월 1일에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정권이 수립이 되었고, 모택동에 의해서 수립됐습니다. 또한 국민당은 장개석 정권이 타이완으로 퇴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은 모두 순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지금 숭상을 받고 있고, 또한 대만에서도 숭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순원은 그야말로 중화민국을 건국한 이후 건국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타이베이에서는 순원을 기념하는 국부기념관이 있고, 순원의 호가 국부입니다. 그래서 국부기념관이 있고,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는 지금도 순원의 사진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원은 중국의 송씨 세자매, 제가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송씨 세자매 중에서 둘째 딸인 송경령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경영과 순원은 이제 송경영의 아버지 송가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송가수가 굉장히 돈이 많은 이런 집안이어서 그 정치 자금도 많이 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송가수 집에 순원이 굉장히 자주 이제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송가수의 둘째 딸인 송경영이 순원의 그 비서 역할을 하다가 두 사람이 그야말로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하니까 그 송가수라든가 그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친구와 딸이 결혼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가운데 송경영이 그 집을 뛰쳐나가 가지고 그 먼저 이제 일본에 가 있던 그 순원을 따라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수초랑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둘이 살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한 굉장히 짧은 게 9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하고 그 순원이 이제 암으로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한 결혼 시간은 굉장히 짧게 끝났고, 그렇지만 송경영은 끝까지 남편의 유지를 따르겠다, 이래서 손문의 유지를 따르겠다 해가지고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그렇게 사망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순원은 한국의 그 독립운동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한국의 임시정부가 중국에 이제 창립할 때 큰 기여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순원은 1962년과 68년에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이때 이제 순원은 사망을 했지만 건국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원의 그 묘는 중국 난징에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지금도 그 민국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의 민국이라는 연호를 대만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12년이 이 대만 그 민국의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만에 어떤 뭐 출장을 갔다 왔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그 영수증을 받아오잖아요. 그 뭐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올 때 민국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0년인데 2020년 경우에 민국 109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민국을 쓴다는 것도 특이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대만은 민국 몇 년 이렇게 쓰면서 1912년을 기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에서 쌍십절은 중화민국 건국해인 1912년에 이제 탄생을 한 것이고, 하지만 대만에서 쌍십절 행사가 이제 처음 개최된 것은 1949년도에 장개석이 대만으로 넘어간 이후에부터 이제 쌍십절 행사가 거창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오늘 대만의 쌍십절 10월 10일 내일이죠. 10월 10일 쌍십절 행사를 앞두고 오늘 쌍십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수님 TV였습니다.